태국 여행의 마지막 날, 4박 5일 동안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강행군을 이어가며 명소란 명소는 다 훑고 다녔던 터라 제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그날도 오전부터 시작된 끝없는 쇼핑으로 이미 3시간이 넘게 뙤약볕 아래를 걷고 있었죠. 발바닥이 불에 된 것처럼 아팠고 종아리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남자친구 준호는 제 상태는 안중에도 없는지 여전히 쌩쌩한 모습으로 앞서 나가더니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자기야, 저기 어제 갔던 기념품 가게 있잖아. 거기 코끼리 장식품 아까 본 거랑 비교해보고 싶거든? 딱 한 번만 더 가보자, 응?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고, 정말이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준우야, 나 진짜 미안한데 지금 발가락 끝까지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아. 4박 5일 내내 걸었잖아. 우리 잠깐만 어디 들어가서 시원한 거 마시면서 쉬면 안 될까? 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투로 대답하더군요. 미선아, 여기까지 여행 와서 뭘 그렇게 엄살이야? 마지막 날인데 좀만 힘내서 같이 가주면 안 돼? 너랑 같이 고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배려가 없어? 저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지만 준우와 여행 마지막 날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기념품 가게에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는 더 이상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준우야, 진짜 미안한데 나 여기 입구옆 의자에 잠깐만 앉아서 쉴게. 다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기운이 없어. 너 먼저 보고 있어. 내가 금방 따라 들어갈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거의 쓰러지듯 입구 옆 나무 의자에 주저앉았죠. 준우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픽 하고 몸을 돌려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발을 주물렀습니다. 물집이 잡힌 발뒤꿈치가 쓰라렸고 양말에 피가 살짝 밴 게 보였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가게엔 유리창 너머로 준우가 물건을 하나 손에 든 채 제 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가게 문을 박차고 제게 다가와 소리를 높이더군요. 야,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는 혼자 물건 고르는 게 아니라 너랑 같이 의견 나누면서 사고 싶어서 온 건데 넌 왜 끝까지 네 생각만 해? 내가 여기서 혼자 여행 온 사람처럼 보여야겠어? 준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을 넘어 날선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서러운 마음이 올라왔지만 애써 웃으며 달래듯 말했어요. 진짜 아파서 그래. 여기 피나는 것 좀 봐, 준우야. 내가 조금만 쉬고 바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이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제 간절한 부탁에도 준우의 표정은 오히려 더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이해해달라는 말만 하면 다야? 난 네가 내 옆에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뿐인데 넌 항상 네 몸 힘든 게 최우선이지? 난 이제 너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우리 같이 들어가서 기념품 구경하자. 응? 화내지 마. 저는 급하게 신발을 다시 신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준우가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장식품을 근처 선반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니 정말 아무런 말도 없이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준우야, 어디가? 준우야, 잠깐만. 제가 급하게 뒤따라 나갔지만 이미 방콕의 복잡한 거리와 수많은 관광객 틈에 섞여 준우의 뒷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준우는 받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과 어디냐는 카톡을 수십 개 보냈지만 숫자 1은 도무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1시간 동안 뙤약볕 아래 그 자리에서 준우를 기다렸지만 준우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결국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혼자 택시를 잡아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호텔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준우의 짐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침대 위에 놓여 있어야 할 커다란 백팩도, 화장실 선반에 나란히 놓여 있던 세면도구와 면도기도, 심지어 우리가 같이 마시려고 사두었던 맥주캔까지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빈 방을 바라보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준우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죠. 준우야, 너 지금 어디야? 호텔에 짐도 하나도 없는데 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제발 연락 좀 줘. 하지만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텔 로비로 내려가 주변 카페와 편의점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지만 준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계속 흘러갔고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비행기까지 놓치면 정말 끝이야. 저는 결국 눈물을 닦으며 혼자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휴대폰만 붙잡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준우는 단 한 번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출발 40분 전이었죠. 저는 발에 통증도 잊은 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게이트를 향해 숨이 턱에 닿도록 뛰었습니다. 간신히 탑승구에 도착해 숨을 헐떡이며 비행기에 올랐고 제 좌석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쪽 좌석에 남자친구가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고 서러움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공항에는 잘 왔는지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도 안 된단 말이야? 저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제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와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 때 남자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날 너무 더워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나 진짜 며칠 동안 반성 많이 했어.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졌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우야, 앞으로 절대 이런 식으로 사람 비참하게 만들면서 사라지는 짓 하지 마.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알아? 진짜 약속해. 준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짜 약속할게. 내 목숨 걸고 다신 안 그럴게. 나 한 번만 믿어줘. 준우의 사과가 진심처럼 느껴졌기에 저는 바보같이 또 그래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물거품이 되었어요. 어느 주말 데이트 중에 제가 업무 스트레스로 너무 피곤해서 조금만 일찍 집에 들어가자고 말했더니 준우는 또다시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전화도 카톡도 차단한 채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태연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어제 갑자기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서 혼자 있고 싶었어. 그 다음 달에는 제가 약속 시간에 고작 10분 늦었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버렸고 저는 또다시 혼자 남겨져 준우의 화가 풀리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고 준우가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종일관 눈치를 보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대화 도중에 제가 준우의 의견에 살짝 반대를 표하자 남자친구는 또다시 입을 꾹 다물더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전화를 수십 통 걸었겠지만 이번에는 저도 핸드폰에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오히려 남자친구가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미선아, 왜 연락 안 받아?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답장이 없어? 사람 걱정하게 만들래? 너 진짜 이럴 거야?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메시지가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사흘째 저녁에는 준우가 제 집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지만 저는 거실 불을 끈 채 소파에 앉아 그 소음을 가만히 감상하기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휴대폰을 들어 딱 한 줄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우야, 이게 네가 늘 나한테 하던 방식이잖아. 침묵은 이런 기분이야. 이제 좀 알겠어?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저는 준우의 번호를 차단했고 SNS 친구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준우는 친구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며 구걸하듯 매달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요구할 필요도 구구절절 제 상처를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가장 강력한 대화는 때로 완벽한 침묵이라는 것을 준우를 통해 배웠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연락도 오지 않고 제 일상은 완벽하게 평화로워졌습니다. 후에요? 단 1g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낭비했던 제 감정들이 아까울 정도로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네요.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찾은 기분입니다. 요즘 톡톤 끝에 실버 버튼 없다고 말하는 게 유행이라길래 저도 유행 타서 한마디만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